자, 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랑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두 번째 과목입니다. 스프레드시트 일반 핵심 요약을 저 독고리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엑셀에 자신이 없는데 컴활 1급이 따고 싶은 분들은 제 강의 잘 만나신 겁니다. 제가 정말 스프레드시트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엑셀이 이렇게 쉬울 수가 있는지 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제가 만든 교재 같이 한번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스프레드시트입니다. 표 형식의 데이터의 계산, 처리, 저장, 분석까지 가능하게 하는 상호작용 예비입니다. 자, 엑셀의 기본 기능 한번 볼게요. 파일에 옵션 들어가면 일반 탭이 있는데요. 여기에 미니 도구 모음 표시랑 실시간 미리 보기, 그리고 글꼴과 크기, 포함할 시트 수, 보통 3개죠. 요런 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고급 탭에서는 엔터 누른 다음에 그 셀 방향을 뜻하고요. 행과 열 머리글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 자동 삽입 및 채우기 핸들, 그리고 눈금선 표시도 설정할 수 있고, 셀 내용 자동 완성 및 직접 편집, 그리고 수식을 셀에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데이터 목록을 만드는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도 요 고급 탭에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리본 사용자 지정입니다. 우리 엑셀에 개발도구 탭이 안 보일 때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리본 사용자 지정의 개발도구 체크하시면 되고요. 영어 입력할 때 한글로 바뀐다면 한영 자동 고침 체크 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인데요. 명령을 추가하면요. 일련 번호로 된 바로가기 키가 지정되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통합 문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 파일은 컨트롤 N, 파일 열기는 컨트롤 O, 파일 닫는 거는요, 컨트롤 F4와 컨트롤 W가 있습니다. 자, 통합 문서 공유인데요. 공유하는 목적은 뭐죠?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검토 탭 가시면 되고요. 자, 입력 편집은 가능하지만 조건부 차트, 시나리오 등등등의 작업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상위 버전에서 작성한 문서는 하위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문서 하나 그냥 아무거나 불러오셔서 자,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과 F2를 누르면 리본 메뉴가 숨겨지고 다시 F2를 누르면 리본 메뉴가 나타나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파일에 옵션을 들어가 보시면 이 옵션 보이시죠? 자,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개발 도구 체크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확인을 눌러 보시면 여기 개발 도구가 이렇게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에 옵션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그럼 이번엔 언어 교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어 교정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럼 자동 고침 옵션 여기 들어가 보실게요. 자, 그럼 여기 한영 자동 고침 여기 체크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 한번 눌러 보실게요. 확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N 눌러 보시죠. 이러면 새로운 문서가 나오고요. 컨트롤과 O 누르시면 열기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과 F4를 눌러주면 현재 문서가 닫아지고 컨트롤과 W를 누르셔도 문서가 닫아집니다. 자, 저장 기능입니다. 암호 지정인데요. 암호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요. 문자 숫자 기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장할 때 도구 메뉴에 일반 옵션 들어가면 암호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열기 암호하고 쓰기 암호가 있어요, 여러분. 열기 암호는 255자까지, 쓰기 암호는 15자까지입니다. 자, 엑셀 문서의 저장 형식 보겠습니다. 엑셀 SX, 이게 바로 이제 일반 엑셀 통합 문서 파일이고요. M자가 붙으면 매크로, TX가 붙으면 서식 파일, 그리고 엑셀 TM은요, 요 체크해 볼까요? 매크로가 포함된 서식 파일입니다. K가 붙으면 백업 파일, W가 붙으면 작업 영역 저장 파일입니다. 자, 포인터 이동 보겠습니다. Shift 누르고 탭 누르면 왼쪽, 탭은
오른쪽으로 이동되죠. 엔터키는 아래로, Shift 엔터는 위로 움직이고요. Alt 페이지 업, Alt 페이지 다운은 좌우로 한 화면씩 이동하는 겁니다. 컨트롤 페이지 업, 컨트롤 페이지 다운은 현재 시트의 앞, 뒤로 이동하는 거고요. 자, 컨트롤과 방향키 위아래는 데이터 범위의 상하좌우 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범위란 연속되게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셀들을 말합니다. 자, 홈은 맨 처음 열 A열로 이동하고요. 컨트롤 홈은 A1 셀 처음으로 이동합니다. 컨트롤 엔드는 데이터 범위의 맨 오른쪽 아래 셀로 이동하게 되죠. 페이지 업은 한 화면 위, 페이지 다운은 아래로 이동하고 F5는 셀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셀 범위 지정 살펴보겠습니다. 드래그는 연속된 셀을 잡는 거고요. Shift 누르고 클릭해도 연속적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Shift 누른 채로 방향키를 눌러도 되고요. 떨어진 셀은 컨트롤 키를 이용하고 행과 열 한번 살펴볼게요. 행 전체는 Shift 스페이스바, 열 전체는 컨트롤 스페이스바입니다. 전체 선택은 컨트롤 A입니다. 또한 컨트롤 Shift 스페이스바도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메모 삽입 살펴볼게요. 검토 탭에 있고요. 우리 단축키로는 Shift F입니다. 우리 메모가 삽입되면요,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 삼각형 점이 표시되고요. 데이터를 지워도 메모는 그대로 있습니다. 셀을 이동해도 메모도 같이 이동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시면 파일 눌러보시고요.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바탕화면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문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도구 한번 눌러 보실게요. 여기에 일반 옵션이라고 보이시죠? 네, 그럼 이렇게 창이 뜨잖아요. 열기 암호와 쓰기 암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암호 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키보드에 대해서 기능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무데나 클릭해 보고요. 자, 우리 탭 한번 눌러볼까요? 탭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가지죠. 자, Shift 탭을 누르면 왼쪽으로 가집니다. 자, 엔터를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고요. Shift 엔터를 누르면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아무데나 또 클릭해 보시고요. 컨트롤과 홈을 누르면 맨 첫 번째 요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A1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컨트롤 홈을 누르시게 되면 맨 첫 번째 A1으로 이동하게 되고, 컨트롤 엔드를 누르게 되면 맨 마지막, 오른쪽의 맨 마지막, 여기 우리나라 있죠?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컨트롤 누르시고 위로 올라보면 상하 좌우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Alt하고 페이지 다운을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한 화면씩 움직이게 되고요. Alt하고 페이지 업을 누르시면 왼쪽으로 한 화면씩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고, 여기 지금 저희가 날짜 시트에 있잖아요. 컨트롤 누르시고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다음 시트로 이동하고요. 페이지 업을 누르면 앞에 시트로 움직이게 됩니다. 컨트롤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입니다. 자, 여기 백에다 클릭해 보시고요. 여기 아무데나 찍으셔도 돼요, 여러분. 아무데나 찍고 컨트롤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끝으로 와지고요. 컨트롤 누르시고 아래로 가면 현재 데이터 범위의 아래쪽으로 옵니다. 또 컨트롤 누르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 끝으로 가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 입문에서 컨트롤 누르시고 위로 올렸을 때, 위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 여기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자, 어떻게 가는지 한번 저랑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르시고요. 위쪽 방향키 눌러보시면 네, 어디로 가죠? 여기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 왜? 여기에서 데이터, 이어진 데이터의 끝은 여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F5 한 번만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동이라고 뜨죠? 여기에다 제가 B7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B의 7 주소로 가게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어때요? 최길동 B7로 가시죠? 자, 이번에 저랑 셀 범위 지정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면 연속으로 잡히고요.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따로따로 범위가 잡힙니다. 자, 안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자, 아무데나 클릭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열 전체가 선택되고, 또 아무데나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행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자, 또 아무데나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아까 우리가 했던 컨트롤 A와 동일한 전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메모 삽입할게요. 여기 안에 아무데나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F2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메모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윗줄 한번 살펴볼게요. 요 내천자라고 쓴 게 윗줄인데 데이터 위쪽에 표시되며 문자 데이터만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자, 윗줄 삽입 및 수정은 윗줄 편집 가셔야 되고요. 윗줄 글꼴이랑 맞춤은 윗줄 설정입니다. 윗줄 서식은요, 전체에 대해서만 하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행렬 삽입 삭제입니다. 삽입할 때는 컨트롤 플러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삭제는 컨트롤 마이너스입니다. 행렬 크기 변경입니다. 행 높이 변경은 해당 행의 글꼴 크기 중 가장 큰 것에 맞추어서 조절되고요. 여러 개 행을 선택한 후 조절하게 되면 모두 동일하게입니다. 메뉴로는 서식의 행 높이고요. 자, 열 너비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의 열을 선택하고 너비를 조절하면 모두 동일한 너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메뉴로 들어가면 서식에 열 너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름 정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름 정의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F3이고 이름 상자에다 이름 적고 엔터키 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주소가 그럼 절대 참조로 바뀌게 되고요. 이름은 반드시 문자로 시작되고 공백은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자, 최대 255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워크시트 살펴볼게요. 워크시트 선택인데요. 연속적인 거 선택하려면 Shift죠. 떨어진 거 선택하려면 컨트롤입니다. 모든 시트 선택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든 시트 선택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시트 삽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가기 키는 Shift F11이고요. 하나의 통합 문서에는 기본적으로 3개의 워크시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최대 255개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 시트를 삽입하면 선택한 시트의 오른쪽에 삽입되고요. 여러 개 시트를 연속적으로 선택 후 삽입하면 선택한 수만큼의 시트가 삽입되게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워크시트 삭제 보겠습니다. 삭제된 시트는 되살릴 수 없다. 여러분 여기 별표해 주세요. 유념하셔야 됩니다. 시트는 복구가 안 돼요, 여러분. 자, 여러 개 시트를 선택해서 한꺼번에 삭제할 수도 있고요. 워크시트 이동 복사 볼게요. 우리 복사할 때마다 원래 시트 이름에 양괄호가 붙으면서 번호가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증가해서 붙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할 시트를 선택 후 드래그하면 이동되고요. 복사할 시트는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복사가 됩니다. 메뉴로는 서식 메뉴에 시트 이동 복사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지역에다 클릭해 보시고요. 여기가 D3이고요. 여기 내천자 한번 눌러서 윗줄 편집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커서가 깜빡이면 여기다 써보시죠, 여러분. 대한민국. 그리고 밖에 클릭해보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윗줄을 넣었는데 안 보이니까 여기다 클릭하시고 다시 윗줄 도구상자 한번 내천자 누르시고요. 윗줄 필드 표시라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윗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랑 셀 삽입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안에다 아무데나 찍고 100에다 클릭해 볼까요? 자, 해보죠. 컨트롤 플러스. 그럼 아래쪽으로 밀기 보이죠? 얘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가고요. 자, 컨트롤 Z 눌러볼게요. 자, 다시 한번 컨트롤 플러스 누르시고요. 행 전체라고 해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얘가 속한 줄 전체가 내려오죠. 컨트롤 Z 하시고, 자, 또 컨트롤 플러스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열 전체 해보시고요.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현재 속한 왼쪽이 다 삽입이 됩니다. 자, 컨트롤 Z 누르시고 다시 컨트롤 플러스입니다. 셀을 오른쪽으로 밀게 해볼게요. 확인 누르면 얘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가집니다. 자, 컨트롤 Z 해보시고요. 컨트롤 마이너스 해볼게요. 얘는 삭제죠. 셀을 왼쪽으로 밀기 확인 누르면 100이 지워지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고요. 컨트롤 Z. 자, 컨트롤 마이너스 또 눌러보시고 셀을 위쪽으로 밀기 확인 누르면 100은 지워지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컨트롤 Z 하시고, 자, 컨트롤 마이너스. 자, 행전체 누르고 확인 누르면 이 예체능부터 홍길동줄이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죠? 컨트롤 Z. 자, 또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고 열 전체를 누르면
이 지금 100이 속한 이 국어열이 다 지워지게 됩니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행렬 크기 변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5번 머리글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대화 상자가 뜨는데 지금 16.5잖아요. 제가 30이라고 넣으면 지금보다 더 큰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넓어질 겁니다. 자, 그와 똑같이 4번부터 이렇게 여러 머리글을 잡고 하나의 경계선을 살짝 늘리면 이 행 높이는 똑같이 들어가고요. 자, 하나를 줄여도 똑같이 범위가 잡혀져서 똑같은 너비의 행 높이가 이루어집니다.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B 머리글 찍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너비를 들어가면 지금이 23.38인데 제가 15라고 주면 지금 수치보다 작은 값을 넣기 때문에 작은 너비로 바뀌게 되고요. 역시 A부터 D까지 여러 열 머리글을 선택하고 열 머리글 경계선을 살짝 움직이게 되면 다른 열 머리글도 똑같은 너비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번엔 이름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김길동부터 범위 잡고요. 요 이름 상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써볼게요. 이름 하고 엔터 누르시게 되면 밖에 클릭했다가 여기 화살표 누르면 이름 보이시죠?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범위가 잡혀지게 됩니다. 자, 데이터 입력, 편집, 수정 볼게요. 문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왼쪽, 숫자 앞에 접도 하나짜리 입력하면 문자로 인식됩니다. 한 셀에 두 줄 입력하는 건 Alt 엔터고요. 범위 설정 후 모두 같이 입력되게 하려면 Ctrl 엔터입니다. 숫자는요, 오른쪽에 정렬되고요. 중간에 공백이나 특수문자가 있으면 얘는 문자로 판명이 됩니다. 음수 표현은 빼기를 붙이거나 앞뒤에 괄호를 붙여주고요. 분수 입력할 땐 0 입력하고 한 칸 띄운 다음에 이렇게 쓰면 얘는 어떻게 입력돼요? 4분의 3을 뜻하는 겁니다.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 지수 형식인데요. 여기 보시면 12345 보이시죠? 얘는 1.2345 곱하기 만이잖아요. 이 만은 10의 4승을 뜻하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2 플러스 0사가 바로 10의 4승을 말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날짜 데이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숫자처럼 오른쪽 정렬이고요. 빼기나 슬러시를 이용합니다. 자, 시간 데이터는 콜론을 이용하고요. 12시간제를 표시할 때는 AM 또는 PM을 넣습니다. 자, 연도가 두 자리 이상, 30 이상은 1900년대로 인식되고 29 이하면 2000년대로 인식이 됩니다. 오늘 날짜는 컨트롤 세미콜론, 현재 시간은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입니다. 자, 채우기 핸들입니다. 숫자 데이터는 한 셀은 드래그했을 때 복사되고요. 컨트롤 누르면 1씩 증가하며 두 셀은 그 차이값만큼 증가 감소합니다. 자, 문자 데이터는 동일한 데이터가 복사되고요. 혼합 데이터라는 건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는 걸 말합니다. 한 셀은 드래그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1씩 증가하고 두 셀일 때는 차이값만큼 증가, 감소하게 됩니다. 날짜 데이터입니다. 한 셀은 1일 단위로 증가하고 두 셀은 두 셀의 차이만큼 연, 월, 일 단위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사용자 정의 목록인데, 자, 내가 원하는 목록을 등록해서 채우기 핸들하면 내가 등록한 목록 순서대로 목록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체크해 볼게요. 파일의 옵션에 고급 가셔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탭 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록을 하나씩 등록하고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수정 보겠습니다. 전체 수정할 때는 그냥 새롭게 입력하면 되고요. 여러 데이터 동시 수정할 때는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부분 수정은 더블 클릭이나 F이고 삭제는 델 키죠. 자, 우리 메뉴를 지울 때 홈 편집 지우기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모두 지울 건지 서식, 내용, 메모, 하이퍼링크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택사항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입니다. 수식은 수식만 복사하고요. 값, 화면에 표시된 값만 복사하게 됩니다. 서식, 셀 서식만 복사하고요. 연산, 복사한 데이터와 붙여넣기 할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지정한 연산자로 계산하게 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붙여지게 되게 됩니다.
행렬 바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과 열의 위치를 서로 바꾼다 돼 있죠? 만약에 3행 5열짜리를 행렬 바꿈을 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그렇죠. 5행 3열로 붙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연결하여 붙여넣기 한번 설명드릴게요. 원본이 수정되면 붙여넣기 한 셀도 자동으로 수정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자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데이터 여기 보이시죠? 제가 코리아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보통 왼쪽 정렬이고요. 숫자는 제가 1, 2, 3 넣고 엔터하면 오른쪽 정렬이 되죠. 자, 그럼 이런 숫자도요. 여기 한번 클릭해 보시고 이 숫자 앞에다가 접두어 하나짜리 인용보호 넣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문자처럼 왼쪽으로 치우쳐지고 얘가 문자 속성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숫자 한번 긴 숫자 써볼게요. 1, 2, 3, 4, 5, 6, 7, 8, 9, 0, 1, 2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칸이 넓어지니까 이렇게 지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2 플러스 11 보이시죠? 이 뜻은 10의 11승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숫자가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는 이렇게 지수 형태로 표현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제가 숫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엔터 하는데 지금은 칸이 너비가 딱 맞아서 이 숫자가 다 나오지만 이게 이제 많이 칸이 줄어들어서 더 이상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샵 표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딱 표시할 수 있는 만큼의 크기가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날짜 데이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세미콜론 눌러주시면 오늘 날짜가 이렇게 나오고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누르시면 현재 시간이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년 10월 5일 이렇게 넣으면요 29까지는요 2029년이 되는 거고요. 또 해볼게요. 30년 10월 5일 30년부터는요 1900년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줄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Alt하고 엔터 누르시고요. 대한민국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한 셀에 두 줄 넣을 수 있고요. 동일한 데이터 넣기입니다. 범위 한번 잡으시고요. 300 넣어보겠습니다. 300 쓰시고 컨트롤 엔터 그러면 여러 셀 범위 잡은 곳에 동일한 데이터가 한 번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이번엔 채우기 핸들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숫자를 그냥 드래그하면 똑같은 숫자가 채워지고요. 숫자를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하면 1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 숫자 두 개를 범위 잡고 채우기 핸들 하면 이 숫자의 차이값만큼 증가하고요. 문자를 드래그하면 문자는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혼합 데이터, 문자랑 숫자가 같이 되어 있는 건요. 채우기 핸들 하면 맨 오른쪽의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게 되고요.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 두 날짜 사이에 범위를 잡고 끌면 이 두 날짜의 차이만큼 증가를 합니다. 자, 이제 사용자 정의 목록을 해볼 텐데 여기다 클릭하고 저희 한번 메뉴 좀 들어가 볼게요. 파일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 옵션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화면을 고급에 들어가셔서 화면을 내리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보이시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눌러보죠.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입니다.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여기에다 우리 한번 예시로 넣어보죠.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강원 이렇게 놓고 추가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또 뜨면 확인 눌러주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에 내가 원하는 목록들을 편집이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 제가 서울을 한번 넣어보죠. 엔터 하시고 서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 아래 점 보이시죠? 이걸 잡고 끌면 이렇게 채우기 핸들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서울부터 시작해서 우리 강원까지 넣었잖아요. 근데 더 두 개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이 문맥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부터 강원까지 다 했으니까 서울부터 다시 출발한다 보시면 되세요.
자, 이번엔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여기 100에다 클릭하시고 컨트롤 C. 그럼 복사 준비가 됐고요. 요 1부터 5까지 범위 잡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여기 보면 연산이라고 있죠. 곱하기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 100이 요 숫자들에 곱해져서 들어갑니다. 확인 눌러보죠. 네, 이해되시죠? 자, 셀 서식 한번 보실게요. 우리 이 순서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별표 3개고요. 자, 첫 번째는 양수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음수입니다. 양수일 때는 천 단위 구분기호 넣을 거고요. 음수일 땐 천 단위 구분기호 뒤에 앞뒤에 괄호가 붙는데 빨강색이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리고 0이 들어갔을 때는 0.00으로 표시할 거고 글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글자 뒤에 학생자가 붙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각 구역은 세미콜론이고요. 요 순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요 샵과 0의 차이점 한번 알고 가실게요. 샵과 0은 둘 다 숫자인데 0은 표시하지 않고요. 0이라고 입력했을 때 0을 표시하는 건 바로 0 서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5 보이시죠? 자, dbnum 1 형식일 때는 135 이렇게 나오고요. 2번일 때는 135 요 한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일 때는 중간에 숫자가 들어가는 한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번일 때는 완전 한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골뱅이는 문자 데이터의 표시 위치 지정하고 별표는 별표 기호 다음에 있는 특정 문자를 셀의 너비만큼 반복 채우게 되죠. 날짜일 때 한번 살펴볼게요. M 3개면 월을 이렇게 약자로 표기하고요. M 4개면 풀 네임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D 3개면 요일을 약자로, D 4개면 요일을 풀 네임으로 영어로 표시하게 되고 A 4개면 요일을 우리나라 언어로 토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자, 숫자 도구상자 한번 살펴볼게요. 퍼센트는 백분율, 얘는 쉼표 스타일입니다. 자, 얘가 자릿수 늘림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건 자릿수 줄임이에요. 텍스트 줄바꿈 한번 살펴볼게요. 데이터가 길면 너비에 맞게 여러 줄로 표시하는 거고요. 셀의 맞춤은 글자 크기를 줄여서 한 셀에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열의 너비가 조절된다 그러면 또 그 너비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셀 병합입니다. 여러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데 여러 개 셀을 병합할 시 맨 첫 번째 행 왼쪽 셀의 내용만 남고 나머지는 삭제되죠. 자, 자동 서식입니다. 우리 자동 서식은요, 미리 만들어 놓은 서식을 이용해서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는 겁니다. 쉽고 빠르게 서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스타일입니다. 표시 형식 이런 것 등을 하나의 스타일로 정의해서 필요할 때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조건부 서식 설명해 드려볼게요. 조건에 만족하는 셀에만 셀 서식을 적용하는데 조건의 개수는 무제한입니다. 셀 값이 변경되어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면 당연한 거죠. 적용된 서식은 해제가 되게 됩니다. 자, 행 전체의 조건부 서식 지정할 때는 $B4 이것처럼 알파벳 앞에만 달러가 붙고요. 열 전체의 조건부 서식 지정할 때는 $B4 이것처럼 숫자 앞에만 달러가 붙습니다. 요 형식을 열고정 행변화라 그러고 요 형식은 행고정 열변화입니다. 자, 이제 셀 서식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얘가 양수, 음수, 영, 텍스트일 때죠. 자, 여기 예제를 통해서 제가 요 서식을 한번 넣어보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제 있는 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4개 범위 잡고 저는 셀 서식 들어가실 거고요. 자, 여기 대화창에서 사용자 지정, 지표준에다 똑같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3, 4, 5, 6 이거는 양수니까 엔터 누르면 콤마가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3, 4, 5, 6 하면 빨강색에 양가로가 들어간 음수 표현이 될 겁니다. 0을 넣으면 0.00이라고 표현될 거고요. 홍길동이라고 치면 얘는 문자니까 학생자가 뒤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이제 숫자를 한자로 바꾸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135에다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사용자 지정 가셔서 지표준에다 자, 요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시는 겁니다. dbnum 1 g/표준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또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셀 서식입니다. 자, 사용자 지정 가서 지표준 여기에다 컨트롤 V. 자, 그럼 이번에는 2번 형식으로 바꿔볼게요. 예,
이렇게 쓰시고 확인을 눌러보면 네, 이렇게 숫자가 표현되고요. 세 번째도 해볼게요. 자, 셀 서식 가셔서 사용자 지정입니다. G 슬러시 표준. 자, 이렇게 표현되면 135. 자, 10단위랑 1단위가 숫자 보이시죠? 확인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숫자도 한자 서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서식 들어가 보실게요. 자, 사용자 지정이고요. 자, 숫자는 4고요. 요 슬러시가 빠졌네요. 네. 자, 그럼 한글로 13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연습 많이 한번 해보시면 금방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찾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문자, 숫자, 특수문자, 수식 메모, 서식을 찾을 수 있고 워크시트 전체를 대상으로도 할 수 있고요. 범위를 지정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거꾸로 검색하려면 Shift 누르고 하시면 되고요. 바로가기 키는 Ctrl F입니다. 찾을 내용을 한 번이라도 입력했고 또 다음 찾기를 한 번이라도 수행한 후에는 찾기 대화 상자를 닫아도 F4를 눌러서도 계속 찾을 수 있습니다. S 별표는 S로 시작하는, 별표 S는 S로 끝나는, 별표 S 별표는 S를 포함하는, 그리고 S하고 물음표 3개는 S로 시작하면서 뒤에 세 글자가 나오는 형식입니다. 별표 앞 물음표 기호를 검색할 때는 물결 뒤에 입력해서 찾게 되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꾸기입니다. 자, 얘는 Ctrl H고요. 옵션에서 원하는 서식으로 찾아서 원하는 서식으로 바꿀 수 있다 입니다. 라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보실게요. 자, 텍스트나 그래픽 개체, 웹페이지나 현재 문서, 새 통합 문서, 전자메일 주소에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바로가기 키는 Ctrl K고요. 삽입 탭에 하이퍼링크라고 있습니다. 도형 및 개체는 연결되지만 단추 개체에는 하이퍼링크가 안 됩니다. 자, 시트보 한번 보실게요. 자, 검토 탭에 시트보 또는 시트보 해제할 수 있는데 여기 별표 한번 해볼까요? 시트보는요, 지정한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 차트 등을 바꿀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보호를 할 수 있고요. 내가 지정한 시트만 보호되고 나머지는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호된 워크시트는요, 행렬 삽입 삭제가 안 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통합문서 보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토 탭에 있고요. 이 통합문서 보호에서는 구조 및 창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보호하고 시트에 관련된 작업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보호할 대상에서 만약 우리가 구조를 선택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름을, 워크시트 이름을 바꿀 수 없게 됩니다. 암호도 설정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꾸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거는요, 국어를 찾을 거예요, 국어를. 자, Ctrl F. 자, 여기다 국어라고 써볼게요, 여러분. 국어 쓰고 찾기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찾았죠? 또 국어, 국어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닫기 누르고, 자, F4를 눌러보면 지금 했던 거 반복입니다. 국어를 대화 상자 닫아도 찾을 수 있어요. 자, Ctrl H 눌러서 바꾸기 대화 상자 나오면 국어를 국어로 바꿀 건데요. 옵션 한번 눌러볼게요. 자, 국어를 서식을 집어넣어서 똑같은 국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서식 한번 화살표 누르시고요. 서식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글꼴 가서 굵게, 그리고 12포인트, 글자 색은 빨강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 눌러보면 국어가 국어로 바뀌는데 이렇게 빨강색의 굵게 12포인트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모두 바꾸기 눌러보시면요. 네, 이렇게 9개 항목이 바뀌었다고 되어 있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네, 닫기입니다. 자, 수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식은 는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로 시작하게 되는데 문자열, 쌍따옴표로 묶어주고요. 수식과 같은 워크시트의 다른 셀이나 다른 시트에 있는 셀,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시트 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수식 보기는 컨트롤 물결 누르시거나 특정 수식을 선택한 후 F9를 누르면 선택한 수식이 계산되어서 표시가 됩니다.
자, 셀 참조 보실게요. 우리 상대는 그냥 일반적인 주소 나오고 절대는 행과 열이 이렇게 달러로 고정된 겁니다. 혼합 참조인데요. 열만 절대 참조가 됐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알파벳 앞에 달러가 붙고 행만 절대 참조가 됐을 때 숫자 앞에 달러가 붙습니다. 다른 워크시트 셀 참조할 때는 시트 이름과 셀 주소 사이에 느낌표가 들어가고요. 한글 영문 이외에 다른 문자가 있을 경우는 하나짜리 인용보호로 묶어주게 됩니다. 자, 다른 통합 문서 참조할 때는 문서 이름 앞뒤에 대괄호가 들어가고요. 예로서는 요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성적 현황 문서 파일에 시트 3에 B7셀을 말하는 겁니다. 참조 전환할 때 F4키를 이용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절대, 행고정, 그리고 열고정, 상대 참조 이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오류 메시지인데요. 자, 많이 본 메시지들이죠. 샵은 큰 데이터가 있을 때고요. 샵 널은 교차하지 않은 교점을 지정했을 때입니다. div/0은 0으로 나눌 때 n/a는 수식에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지정했을 때입니다. 샵 name은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사용했을 때고요. 샵 num은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입니다. ref는 셀 참조가 유효하지 않을 때, value는 자동 고침으로 수식을 고칠 수 없을 때입니다. 자, 이제 함수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 스프레드시트는 함수가 생명이죠. 제가 잘 설명드릴 거고 조금 이따 엑셀 창을 띄워서 제가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삼각함수인데 sum은 합계죠. sumif가 조건에 맞는 합계고요. sumifs는 여러 조건에 맞는 합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 보면 맨 앞에 합할 범위가 나오고 여러 개 조건이어서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운드는 반올림하는 거고요. 라운드업은 올리는 겁니다. 자, 라운드 다운은 지정한 자릿수로 내림하는 거고요. ABS는 절대값 구하는 겁니다. MD텀은 행렬식 구하는 거고요. M멀티는 배열끼리의 곱을 말합니다. 인트는 크지 않은 정수인데요. 여러분 이거 문제 잘 나와요. 인트하고 마이너스 3.5 하면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3이라고 이해하시는데 절대 아니고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랜드는 난수, 랜덤으로 발생하고 0과 1 사이의 숫자가 나오고 랜드 비트윈은 수 1과 수 2 사이에 난수를 발생합니다. MOD가 나머지 구하는 거고요. 쿼티언트는 몫을 구합니다. 자, 썸 프로덕트 별표해 볼게요. 범위끼리 대응되는 요소들의 곱을 구하고 합하게 됩니다. 자, EXP 보이시죠? EXP는 10에 몇 승 할 때 쓰는 이 지수입니다. 2에 10, 이 10을 2라고 해요. 그래서 거듭 제곱한 값을 말하고요. 파워는 거듭 제곱입니다. 뭐를? 인수를. 그래서 예를 들자면 파워 3,2는 3의 제곱입니다. 9가 나오겠죠? 팩트는 계승값 구하는 거고요. 자, 파이는 원의 넓이 구할 때 그 3.141592고요. SQRT는 제곱근 구하는 겁니다. 자, 루트예요, 루트. 루트 25는 뭐의 제곱입니까? 5, 25죠? 5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는 5라고 나옵니다. 자, 날짜 시간 한번 보실게요. 자, 이어는 연도고요. month는 월입니다. day는 일이죠. hour는 시간, minute는 분이고 second는 초입니다. 위크데이가 이제 요일 번호를 구하는 건데 월요일이 스타트일 때 2번인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데이트는 연월일에 대한 1년 번호를 구해줍니다. 날짜 데이터로 바꿔준다 보시면 되고요. 데이스는 두 날짜 사이에 일수가 나오고 타임은 시간에 대한 1년 번호가 구해집니다. 자, 구해지는데 0부터 0.99999 사이에 소수가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today는 오늘 날짜, now는 현재 날짜와 현재 시간까지, 이데이트는 몇 개월 이전, 이후 날짜를 구해주고요. 이어몬스는 몇 개월 이전 이후에 마지막 날짜를 구해줍니다. 워크데이는 이 날짜에서 쉬는 날짜를 제외하고 일수를 더한 작업일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통계함수 한번 살펴볼게요. 에버리지는 평균, 맥스는 최대값, 미는 최소값입니다. 에버리지 if는 조건에 맞는 평균이고요. 에버리지 ifs는 여러 조건에 맞는 평균입니다. 아까처럼 평균 구할 범위를 먼저 나오게 하고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모드는 가장 많이 나온 최빈수 구하는 거고요.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 카운트 블랭크는 빈칸이 들어간 셀의 개수입니다. 카운트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 large는 n번째로 큰 값, small은 n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줍니다. median은 중앙값 구하는 거고요. std ev는 표준 편차를 구해줍니다. 반은 분산을 구해주는 겁니다. 자, 랭크 EQ랑 랭크 AVG 보이시죠? 랭크 EQ는 지정한 범위 안에서 인수의 순위를 구하는 거로 우리 전에 배웠던 랭크랑 똑같은 함수입니다. 함수 이름이 틀려졌어요. 자, 0이거나 생략되면 큰 값이 1등이고요. 0 이외의 값은 오름차순 작은 값이 1등이 됩니다. 자, 랭크 AVG 보실게요. 지정된 범위 안에서 인수의 순위를 구하는데 순위가 같으면 등수의 평균값으로 등수를 매기게 됩니다. 만약 5등이 3명이라면 5등이 이렇게 3명이에요, 여러분. 5등. 그럼 이 5의 평균값은 원래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5등, 6등, 7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등수의 평균값 6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등수는 뭐가 돼요? 5, 6, 7 밑에 있는 8등이 매겨지게 되는 거죠. 자, 역시 0이거나 생략되면 큰 값이 1등이고요. 0 이외의 값은 작은 값이 1등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저랑 텍스트 함수 살펴보겠습니다. left는 왼쪽에서 개수만큼 가져오게 되고 mid는 시작에서 개수만큼 갖고 오게 됩니다. right는 오른쪽에서 지정한 개수만큼 표시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left는 반복해서 표시를 해주고요. concatenate는 여러 텍스트 항목들을 하나로 합쳐주시게 됩니다. 자, replace 보이시죠? 텍스트 1의 시작 위치에서 개수만큼 텍스트 2로 바꿔지게 되고요. substitute는 인수 2를 인수 2로 바꿔주게 됩니다. proper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고 trim은 텍스트의 공백을 제거하는데 한 칸은 남기고 제거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lower는 모두 소문자로 upper는 모두 대문자로 바꿉니다. len은 글자의 길이를 구해주고요. 자, 여기에 텍스트 보이시죠? 인수를 옆에 있는 요 형식에 맞게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value는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fixed 보입니다. 인수를 반올림해서 지정된 자릿수까지 표시하는 거고요. find는 자, 텍스트 2의 시작 위치부터 텍스트 2를 찾아 표시하는데 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요. search는 텍스트 2에서 텍스트 2를 찾아 위치를 표시하는데 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find랑 search는 둘 다 찾는 건데요. find는 wild 문자를 사용할 수 없고 search는 wild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논리함수 보겠습니다. 여러분 if 유명하죠? if를 이해하시면 엑셀 잘 할 수 있습니다. 조건 참 거짓으로 조건이 참이면 참을 수행하고 거짓이면 거짓인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and는 모두 참일 때 참이고요. or는 이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입니다. if 에러는 요 수식에 에러가 났을 때 요 두 번째 문장인 오류일 때 표시할 값을 표시해 주고요. not은 반대로 false는 거짓을 뜻하고 true는 참을 뜻합니다. 자, 우리 문자는요, 앞 뒤에 2개짜리 따옴표가 붙고 숫자는 따옴표가 안 붙어요. 하지만 자, 여러분 left, right, mid로 갖고 온 숫자는 문자 취급합니다. 그래서 따옴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찾기 참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찾을 때 요 맨 끝에 옵션이 있거든요. 이 옵션 0은 정확하게 찾는 거고요. 1은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 찾을 때입니다. 우리 V룩업은 첫 번째 열, 세로 방향에서 찾는 거고요. H룩업은 첫 번째 행, 가로 방향에서 찾는 겁니다. 자, 두 개 공식 다 비슷하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 다 처음엔 찾을 값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찾을 범위, 세 번째는 찾을 번째, 네 번째는 정확하게 비슷하게 찾는 옵션이 들어갑니다. 추주는 첫 번째 인수나 계산식이 들어가는데 여기 별표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칸부터 답만 적게 됩니다. 자, 매치는 찾을 값이 이 찾을 범위에서 몇 번째 칸에 있는지 보는 건데 0 또는 1인데요. 0은 정확하게, 1은 비슷하게입니다. 자, 근데 자기보다 큰 값 찾을 때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 1은 뭐예요? 자기보다 작은 값 찾는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프셋입니다. 제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오프셋 포스팅 해 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요. 아주 잘 설명해 놨죠. 자, 오프셋은요, 맨 처음에 범위가 들어가고 행과 열, 그리고 해당 셀의 높이와 너비가 들어가는 공식입니다. 범위에서 행과 열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게 됩니다. 자, 인덱스입니다. 순수 범위에서 행번호와 열번호에 해당하는 걸 갖고 오는데, 자, 지정된 범위에서 행과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표시하게 됩니다. 칼럼은 열번호고요. 로우는 행번호. 칼럼스는 열개수, 로우스는 행개수를 뜻합니다. 트랜스포즈는 범위에서 행과 열을 바꿔서 표시하고요. 어드레스는 행과 열의 참조 유형인데, 이 참조 유형이 1번이면 절대, 2번이면 행고정, 3이면 열고정, 4면 상대 참조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공통점이 D자가 붙었어요. Dsum은 조건에 맞는 합계, Dcount는 조건에 맞는 숫자, 이 Dcounter는 숫자 또는 문자 개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얘네들은 이제 다 D자가 붙었잖아요. 이렇게 D자가 붙은 건 이름만 틀리지 안에 들어가는 공식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자, 여기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칸은 제목 포함해서 다 잡고 두 번째 칸은 계산할 제목을 클릭합니다. 아니면 열번호를 쓰게 돼요.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계산할지. 세 번째는 제목 포함한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실 거는요, 디카운트, 디카운터 다 개수 세는 건데 얘는 숫자 개수예요. 그래서 계산할 제목은 숫자나 날짜가 들어간 제목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디카운터는요, 계산할 제목은 아무 제목이나 클릭해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재무함수입니다. FV는 저축의 의미고요. PV는 현재 가치입니다. PMT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출과 저축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공식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월 이자율, 그래서 보통 연 이자율이라면 나누기 12를 하고요. 기간은 월이죠. 만약에 연도가 나왔다면 곱하기 12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은행에서 쓰는 함수라 금액에 빼기자를 붙여서 넣는데, 대출일 때는 세 번째 칸에다 금액을 넣고 저축일 때는 네 번째 칸에다 금액을 넣는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정보함수 보겠습니다. isBlank. 자, 인수로 주어진 셀이 빈칸이라면 참이고요. is 인수로 주어진 셀이 n/a를 제외한 에러라면 참인 경우입니다. is error, 인수로 주어진 셀이 에러가 생겼다면 참이고요. is odd, 인수로 주어진 셀이 홀수라면 참입니다. is even, 인수로 주어진 셀이 짝수라면 참이고요. is text, 인수로 주어진 셀이 텍스트라면, 문자라면 참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함수의 마지막이고요. 배열 수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열 수식 규칙에는 제가 전 교재에서도 잘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조금 이따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수식 시작할 때요, if가 있으면요, 함수 다음에 괄호, if 다음에 괄호이고요. if가 없는 배열 수식일 때는 주어진 함수 다음에 여는 괄호 두 번입니다. 조건이 끝났을 때는요, if가 있을 때 콤마가 들어가고, 없으면 조건이 끝났다면 괄호 닫고 곱하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이 끝나면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면 되고, 우리가 표 형태로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쪽에다 계산한다고 할 때, 이쪽을 참조할 때는 저희가 열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F4키 3번 누르는 거고요. 이쪽을 참조한다 그러면 행고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F4키 2번입니다. 배열 수식에 사용되는 인수는 각각 동일한 개수의 행과 열을 가지게 되고요. 자, 수식 입력줄에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배열 수식할 때 나타나는 이런 중괄호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전체를 이동하거나 삭제할 수는 있어도 일부를 수정하거나 이동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 수식할 때 뭐가 잘못됐다 하면 그냥 처음부터 다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해 주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배열 상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실수, 지수형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상수값은 수식이 아닌 상수여야 되고요. 상수를 입력할 시 열의 구분은 쉼표, 행의 구분은 세미콜론입니다. 여러분 요거 필기에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칸은 0으로 취급하고요. 수식과 함수는 배열 상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기에서 많이 나오는 프리퀀시 한번 해볼 텐데, 이 프리퀀시도 배열 함수예요. 얘는요, 범위 잡고 시작해요. 범위 잡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계산할 때 채우기 핸들 많이 했잖아요. 프리퀀시는 범위 잡고 계산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빈도수 구하는 겁니다. 배열 함수여서 얘도 다 계산했을 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함수 예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레프트 옆에다 클릭하시고요. 는하고 L2. 자, 레프트에서 탭 B3을 찍어주시고, 콤마 왼쪽에서 세 글자 갖고 와볼게요.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자, 왼쪽에서 세 글자니까 ABC 나오죠? 자, 라이트 해볼게요. 는 하시고, RI. 라이트에서 탭. 자, 역시 B사를 찍고요. 콤마 3 해보세요. 얘는 오른쪽에서 세 글자 갖고 오는 겁니다. D, F. 자, 미드 해볼게요. 는 하시고 MID, 탭. 자, 미드는 중간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BO를 찍고, 콤마. 자, 2,3. 두 번째부터 세 글자 갖고 온다는 뜻이에요. 엔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두 번째부터 세 글자니까 B, C, D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어퍼 옆에다 클릭하시고요. 는하고 UP, 어퍼 탭. 어퍼는요, 이 모두 대문자로 바꿔주게 하는 거예요.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우 해볼게요. 로우는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LO. 자, 그러면 로우에서 탭. 자, 옆에 B구 찍고요. 괄호 닫고 엔터하면 자, 모두 소문자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림 한번 해볼게요. 트림은 공백 제거인데 는하고 TR, 트림에서 탭. 자, 요거 찍어보시면 여러분 보기에도 여기 되게 많은 칸이 있죠? 한 칸만 남기고 공백이 제거됩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메디안 해볼게요. 중앙값. 자, 여기 10부터 50 사이에 중앙값, 중간값 한번 구해볼게요. 는하고 ME, 메디안에서 탭. 자,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되고요.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어때요? 중간값 나오죠? 자, 두 번째로 큰 값 구해볼게요. 는하고 LA, 라지에서 탭. 자, 이렇게 범위 잡고 쉬워요, 여러분. 콤마 2. 그럼 두 번째로 큰 값이 나와요. 엔터. 자, 두 번째로 작은 값 해볼게요. 는하고 스몰, SM, SM에서 탭 누르시고요. 자, 범위 잡으시고, 콤마. 자,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작은 값이에요. 2 쓰시고, 엔터 한번 해보시면 이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 2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최빈수 한번 해볼게요. 최빈수는 제일 많이 나온 숫자를 말해요, 여러분. 자, 여기다 클릭하시고 는하고 MO 모드에서 탭. 여러분 이 모드예요. MOD 탭. 자, 범위 잡아보시고 여러분 엔터 하기 전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세요. 제일 많이 나온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3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괄호 닫고 엔터 해보면 네,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최빈수까지 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if 한번 해보겠습니다. if 결과에다 클릭하시고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평균이 80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아니면 불합격입니다. 자, 이 결과 밑에 찍고 는하고 if 써볼게요. 탭 fx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대화를 좀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if문이 이해가 잘 된다 그러면 커말 1급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 설명 들어보시고 이거 할만하다 아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if문은요 첫 번째 칸이 공식이죠. 교재에도 설명드렸지만 첫 번째 칸은 조건, 두 번째 칸은 참일 때, 세 번째 칸은 거짓일 때입니다. 이 첫 번째 칸에 썼던 조건이 참이면 얘를 실행하게 되고요. 이게 거짓이면 이 세 번째 칸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칸에 커서를 놓고 평균을 클릭하시고요. 이 주소가 크거나 같다. 자, 80 한번 써볼게요. 이게 맞으면 뭐래요? 합격 아니면 불합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큰 따옴표 안 써도 자동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탭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따옴표가 자동으로 들어갈 겁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고요. 세우기 핸들 걸어볼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엔드 조건은 두 개 다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지 참인데 문제 읽어볼게요. 국어가 80 이상이고 영어가 80 이상이면 두 과목 다 80 이상이면 통과 아니면 공백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는 하시고 if 자, 탭 눌러주시고 fx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대화 상자 떴으니까 또 한번 해보죠. and 써볼게요. and 쓰시고 자, 하나씩 해보죠. 괄호 여셨으면 국어 찍고 크거나 같다 80, 콤마 또 영어 찍고 크거나 같다 80입니다. 괄호를 닫아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알아두실 건 and 조건 괄호 열었으면
꼭 마무리 괄호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 요 조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한다면 어떻게 하시래요? 통과 아니면 공백이죠? 자, 그래서 요 두 번째 칸에다 한글로 통과 아니면 공백, 따옴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5할 한번 해볼게요. 5할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 됩니다. 는 하고 if 들어가 볼게요. 탭 fx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여러분. 5할 괄호 열어보시고 조건을 하나씩 해볼게요. 국어 찍고 크거나 같다 90, 콤마 또 영어 찍고 크거나 같다 90 그리고 마무리 괄호 닫아주셔야 됩니다. 자, 두 과목 중 하나라도 90 이상이라면 자, 여기다 뭐라고 써요? 자, 수료 아니면 공백이죠? 자, 여기에다 수료라고 써볼게요. 한글로 수료 아니면 공백 따옴표 네,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 채우기 핸들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서울의 개수 해볼게요. 서울 클릭하시고 는 한번 해보시고 자, 영어로 COU count if에서 탭 누르시고요. fx 자, 저희는 요 범위에서 서울의 개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조건 범위에요. 여기 이렇게 잡아주시고 두 번째 칸에다가 우리 못 찾는 거예요. 서울 이렇게 쓰시면 돼요.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들어가요. 확인 들어가 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30 이상의 개수를 한번 해볼게요. 는 하시고 COU count if에서 탭 fx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 또 범위 이렇게 잡겠죠? 여기가 숫자니까 여기 잡고 크거나 같다 3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보시면 이렇게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find 해보겠습니다. find는 찾는 건데 find는 대소문자 구별해서 찾고 search는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합니다. 자, 한번 해보죠. 는 하시고 find에서 탭 fx 자, 그럼 저희 보세요. A 찾을 거예요. find text A 그 다음에 두 번째 within text 어디서 찾겠냐 이거 여기서 찾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 얘는 대문자 A를 찾는 거니까 여기 앞에 소문자 A는 비껴가고 맨 끝에 A를 찾아서 여섯 번째 있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search 해볼게요. 는하고 SE search에서 탭 fx 자, 그러면 역시 A를 찾을 거예요. A 쓰시고 자, within text 여기서 찾을 거예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자, 얘는 대소문자 구분 안 하니까 1이라고 뜨는 겁니다. 자, 이번엔 텍스트 한번 해볼게요. 는 하시고 te 텍스트에서 탭 fx 자, 여러분 저희는요 1, 2, 3, 4, 5, 6, 7, 8 이 숫자를 천 단위 구분기호 샵, 콤마, 샵 0 천 단위 구분기호로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탭 눌러보면 여기 보이시죠? 일반 숫자가 콤마가 들어간 숫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죠. 자, 랜드 해볼게요. 랜드는 0부터 1 사이에 아무 숫자나 나오게 하는 거고요. 랜드에서 탭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그죠? 자, 매번 틀려요, 여러분. 자, 이번엔 랜드 비트윈 해볼게요. 는 하시고 array 써볼게요. 자, 랜드 비트윈 클릭하시고 탭 그리고 여기다 써볼까요? 10, 30 그러면 10부터 30까지 아무 숫자나 나오게 됩니다. 엔터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아무 숫자나 나오죠. 그리고 위에도 또 바뀌게 돼요, 여러분. 자, concatenate 해볼게요. 는 하시고 con concatenate에서 탭 자, 보세요. 이거 결합하는 건데 자, fx 눌러보면요 여기 여러분 요 하나씩 얘 찍고 두 번째 칸에 얘 찍고 세 번째 칸에 얘 찍었죠. 요 h10, i10, j10의 데이터를 합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AVD가 합쳐지니까 여기 뭐가 결합이 돼요? AVD 결합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리플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리플레이스는 글자를 교체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 저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RE 리플레이스에서 탭 누르시고 fx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올드 텍스트 요거 주소 찍어 주시고요. C24에서 세 번째부터 3, 세 글자를 뭐로 바꿀 거냐? KKK로 바꿔볼게요. 여기다 KKK 써보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면 어때요, 여러분? 두 번째부터 세 글자가 이렇게 KKK로 바뀌었죠? 자, 이번엔 substitute 해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SU
substitute에서 탭 누르시고 fx입니다. 자, 저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바꿀 건데, 자, 얘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글자를 바꿀 거예요. 두 번째 칸, 어떤 글자를 바꿀 거냐면 대한민국 글자를 바꿀 거고, 얘를 무슨 글자로 바꿀 거냐면 코리아로 바꿀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시면요, 우리나라 코리아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랩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는 하시고 RE, 랩트에서 탭입니다. fx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우리 특수문자 나오게 해볼까요? 뭐라고 나오게 할까요? 자, 미음 한번 눌러보시고 한자키 한번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특수문자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 하얀 별표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리고 얘를 저는요 7번 반복할게요. 7.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특수문자를 7번만큼 반복해라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복이 되죠. 자, 프리퀀시 해볼게요. 우리 프리퀀시는 배열 함수인데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퀀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범위 잡고 시작한다 그랬죠? 자, 는 하시고 FRE, 프리퀀시에서 탭 누르시고 FX. 자, 그럼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데이터 어레이는 요 첫 번째 칸에 커서를 놓고 요 데이터를 범위 잡는 거예요. 요 데이터들을 두 번째 빈스 어레이, 빈도 범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프리퀀시는요 배열 함수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 교재에서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 90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이 90점이란 건 90점 이상을 뜻하는 게 아니라 81점부터 90점까지 인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71점부터 80점까지 인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거를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랭크 EQ랑 랭크 AVG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랭크 함수가 없어지고 이제 저희가 버전이 바뀌면서 랭크 EQ, 랭크 AVG로 바뀌었는데, 자, 이게 무슨 함수인지 볼게요. 랭크 EQ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랭크 함수예요. 는하고 RA, 랭크 EQ에서 탭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fx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칸은 순위 구할 주소죠. 얘를 클릭하고, 두 번째는 비교할 범위고 F4를 눌러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큰 값이 1등이니까 그냥 생략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얘가 6등 나오고요. 이렇게 잡고 끌면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일 큰 50이 1등이 되고요. 동점인 30이 이제 2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2, 3, 4니까 그 다음 점수 30점 다음 점수가 5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랭크 AVG는 뭐냐면, 자, 보세요. 는하고 RA이고요. 랭크 AVG에서 탭 누르시고 fx입니다. 자, 똑같아요. 하는 방식은 순위 구할 주소 찍고, 두 번째는 비교할 범위인데 F4 눌러볼게요. 세 번째는 큰 값이 1등이니까 아무것도 안 적겠습니다. 확인을 눌러보고 채우기 핸들을 해보면, 자,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원래는 1등 다음에 2등이 나와야 되는데 동점인 애들이 3명이 있죠. 원래 얘 등수는 몇 등이 돼요? 2등, 3등, 4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점수가 똑같아 버리니까 같은 등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랭크 AVG는요 이 등수들의 평균값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2등, 3등, 4등의 평균이니까 3등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 등수는 똑같이 5등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hlookup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단가에다 클릭하시고요. 저희는 요 품목명 있죠? 만년필에 대한 단가를 갖고 와 볼 텐데, 이 만년필 찾을 때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찾아야 돼서 hlookup을 써보는 겁니다. 자, 단가에다 클릭하고요. 는 하시고 영어로 hl 써볼게요. 자, hlookup에서 탭 누르시고 fx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칸이 찾을 값이죠. 얘 찾을 거예요. 여기 없어졌지만 여기 품목명 C16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찾을 겁니다. 이렇게 범위 잡고 F4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몇 번째 줄에 있는 거 갖고 올까요? 저희 단가가 두 번째 줄에 있죠. 2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정확한 값 찾을 거니까 0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보실게요. 네, 됐습니다. 채우기 핸들 걸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위크데이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여기다 위크데이가 요일 번호잖아요. 자, 여기다 클릭하고 저희 한번 해보죠. 는하고 WE 위크데이에서 탭입니다. 자,
자, 그럼 이 날짜 찍고요. 우리나라는 월요일이 스타트인 2번 유형을 씁니다. 괄호 닫고 엔터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11월 2일은요, 2022년 11월 2일은 수요일이죠. 자, 월요일이 1번이니까 얘가 그럼 몇 번이 되겠어요? 1번, 2번, 3번이 되겠죠? 그래서 3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트 해볼게요. 는 하시고 ED. 자, 이 데이트에서 탭 누르시고 요 날짜에서 3개월 이후 날짜를 구해볼게요. 콤마하고 3 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되고요. 그럼 3개월 이전은 어떻게 할까요? 는하고 ED, 이 데이트에서 탭 누르시고 날짜 찍은 다음에 콤마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3개월 이후도 해볼게요. 이후인데 말일 구하는 거예요. 3개월 이후 말일. 이오몬스 해볼게요. 는하고 2호 몬스터에서 탭 누르시고요. 날짜 클릭해야 되는데 여기 날짜가 안 찍히잖아요. 다시 요 뒤에다 클릭하시고 요 제목을 한번 클릭하고 방향키 아래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콤마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B10에서 3개월 후에 말일 나오게 해볼게요. 엔터 하시면 7월 31일이고요. 그죠? 3개월 이전은 는하고 2호. 자, 이오몬스 탭 누르시고 날짜 클릭하신 다음에 콤마하고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3개월 이전에 말일이 나오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전기과 중간 점수 합계를 구해볼 텐데 하나는 뒷섬으로 구해볼 거고요. 하나는 썸이프로 구해보겠습니다. 자, 뒷섬 한번 해보죠. 여기 여러분 클릭하시고 우리 교재에 있는 공식대로 보면 되게 쉬워요. 는 하시고 ds, 뒷섬에서 탭, fx입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 포함해서 다 잡는다 그랬죠? 성명부터 다 잡아주시고 두 번째 칸 어느 제목을 합계 내실 겁니까? 중간 점수 합계 낼 겁니다. 이 제목 클릭해도 돼요. 제목 아니면 하나 둘 세 번째니까 3이라고 쓰셔도 돼요. 저는 제목 클릭할게요. 세 번째 조건은 전기과죠. 학과가 전기 제목 포함한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 범위 계산할 제목 제목 포함한 조건입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썸이프 한번 구해볼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는 하시고 su. 자, 썸이프에서 탭 fx. 자, 얘는 공식이 틀리죠. 처음에 조건 범위예요, 여러분. 학과를 다 잡고 얘는 제목 안 잡아요, 여러분. 요 범위에서 저희는 전기과 구할 거예요. 전기. 세 번째 합할 범위는 중간 점수죠. 중간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썸이프 공식 조건 범위 조건 합할 범위입니다. 확인 들어가 보실게요. 네, 됐습니다. 자, 이번엔 오프셋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제가 여기 식을 한번 먼저 적어봤는데 오프셋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27에서 세 번째 행으로 가고 두 번째 열로 가보겠습니다. 자, 저 이해해 보시죠? B27 여기죠. 여기서부터 세 번째 행을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열로 가볼게요. 하나, 둘. 그럼 얘 뭐가 나와요? 19가 나오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요 앞에 인용보 하나 지우시면 되고요. 엔터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19 맞죠?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오프셋은 오프셋인데 이걸 합계를 낼 거예요. 자, 보세요. B27부터 세 번째부터 두 개. 그래서 자, 다시 가볼까요? B27에서 하나, 둘, 셋. 그리고 두 번째 열이니까 하나, 둘. 요 19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19부터 두 번째 열까지의 범위를 잡아서 그 합계를 낸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두 개 행이에요. 그러니까 19를 포함해서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해서 여기까지, 즉 19부터 24까지 요 범위 잡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9 더하기 20 더하기 23 더하기 24가 돼요. 요 4개 숫자를 더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요것도 저희 한번 이해를 해보죠. 엔터 한번 해볼게요. 네, 86이 맞아요, 여러분. 요거 4개 더하면. 자, 이제 PMT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연이자가 6%고요. 우리 3년 동안 나 3천만 원 저축할 거예요. 그럼 한 달에 월 적금액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클릭하고 는하고 PMT 적어볼게요. 탭 누르시고 FX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율 보이시죠? 6% 찍는데 여기는 월 이율이거든요. 그래서 나누기 12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엠퍼 기간 3년인데 얘도 월로 환산해야 돼서 곱하기 12를 하고요. 자, 얘 저축인데 저축은 요 FV에다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대출이다 그럼 여기다 하고요. 저축은 네 번째 칸 FV에다 합니다. 빼기 하시고 우리 최종 목표 금액 3천만 원 적어 볼게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월 이율, 여기는 개월수, 여기는 내 목표 금액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나 한 달에 76만 2천 원 정도의 적금을 3년 동안 부으면 3천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시 이건 세 전이에요. 자, 저희 유효성 검사 해볼게요. 여기 유효성 검사 여기다 클릭해 보시고요. 데이터 들어가서 여기 유효성 검사, 그럼 유효성 검사 요거 눌러보실게요.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여기 모든 값을 목록으로 바꿔주시고요. 원본을 이렇게 4개 잡아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보시면 화살표 단추가 뜨죠. 여러분, 유효성 검사는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 화살표 눌러보면 여기 목록 똑같이 나오죠. 경영과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쉽게. 되시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함수의 대미를 장식할 배열 수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배열 수식 제가 쉽게 교재에다 정리해 놓은 거 아시죠? 그거 보고 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과목명과 학과에 따른 학생의 인원수를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과목명에 해당하는 A0는 세로 고정이어서 열 고정이죠. F4 3번이고요. 정기과는 가로 방향으로 고정해야 돼서 행 고정이죠. F4키 2번 눌러주는 겁니다. 우리 인원수 개수 구하는 건 1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자, 여기 정기과 밑에 클릭해 볼게요. 여기 클릭하시고 수식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줄에다 클릭해 볼게요. 는 하시고 SU. 자, 썸에서 탭 누르시고 여기가 if가 없는 배열 수식이어서 괄호를 한 번 더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과목명 범위 다 잡아주시고요. F4 한번 눌러주시고 얘가 같다는 해볼게요. 얘가 누구랑 같다면 얘랑 같다면 얘가 세로 고정이니까 F4키 3번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 하나 끝났죠. 괄호 닫고 곱하기 하시고 또 괄호 열어볼게요. 두 번째 조건 해볼게요. 전기과라는 조건이 만족해야 되잖아요. 학과를 다 잡아주시고 F4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같다 해주시고 는. 자, 전기과랑 같다면 얘 클릭해 볼게요. 얘는 가로로 고정이어서 F4키를 2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역시 괄호 닫고. 자, 이제 보시면 조건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 조건이 만족한다면 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자, 개수 구할 땐 곱하기 1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닫는 괄호 한번 해보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입니다. 자, 채우기 핸들 한번 해보는데 아래로 한번 끌고 옆으로 한번 끌어보시면 이렇게 개수가 구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 데이터 관리 분석 저 돋구리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인데요. 자동 필터에 비해 복잡한 조건을 사용하거나 여러 필드를 결합해서 조건을 지정할 경우 사용합니다. 자, 중요한 건 다른 위치에 그 추출된 결과를 표시할 수 있고요. 조건에 맞는 특정한 필드만 또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줄에 조건을 입력하면 AND 조건이고요. 다른 행에 입력하면 OR 조건입니다. 한 필드에 3개 이상의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고급 필터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장 먼저 조건 입력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자동 필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 필터는 간단한 데이터 추출 작업에 사용되는 필터인데요. 자동 필터 목록 단추를 이용해서 빠르게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드명이 있어야 되고요. 추출된 결과는 원본 위치에 표시됩니다. 고급 필터처럼 다른 곳의 추출은 불가능합니다. 자, 2개 이상의 필드에 조건이 설정됐다면 AND 조건이고요. 동일한 필드에는 OR 조건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텍스트 나누기입니다. 한 셀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여러 셀에 나누어서 입력되게 하는 기능입니다. 탭, 세미콜론, 쉼표, 공백 등의 구분 기호가 제공되고 사용자가 이 구분 기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분선 삽입은 클릭이고요. 삭제는 더블 클릭입니다.
자, 정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렬은 최대 64개까지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습니다. 자, 옵션에서 대소문자 구분을 할 수 있고 위쪽에서 아래쪽,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 있습니다. 오름차순 할 때는 소문자가 먼저 오고요. 자, 오름차순 정렬 한번 순서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문자, 논리값, 오류값, 빈셀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내림차순일 땐 오류값, 논리값, 문자, 숫자, 빈셀입니다. 문자는 오름차순일 때 특수문자가 제일 먼저 오고 영어 그리고 한글 순서입니다. 정렬 기준에는 4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값, 셀색, 글꼴색, 그리고 셀 아이콘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분합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부분합할 때 제일 먼저 알아두셔야 될 건 반드시 오름이나 내림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됩니다. 중첩 부분합은 부분합 한번 계산한 후에 두 번째 부분합 들어가는 건데요. 이럴 때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윤곽기호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3단계로 이렇게 표시된다고 했을 때를 전제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숫자 1은 전체 결과만 나오게 되고 2는 전체 결과와 부분합이 보입니다. 3은 전체 부분합 그리고 데이터까지 모두 표시되게 됩니다. 자, 데이터 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가상 분석 탭에 있는 건데 특정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 과정을 표의 형태로 표시해주는 도구입니다. 자, 모서리에 계산식이 들어가야 되고 행과 열에 그 변화되는 값들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부분만 수정할 수 없어요. 범위 잡고 다시 할 때는 전체를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데이터 통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형식의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표로 통합해서 표시해주는 도구입니다. 데이터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같은 이름을 쓰면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합할 여러 데이터의 순서가 위치가 동일할 경우는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고 여기 한번 별표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본 데이터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자,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원본과 서로 다를 때만 이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동일하면 이걸 체크할 수가 없어요. 얘도요, 첫 행과 왼쪽 열에 체크합니다. 피벗 테이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피벗 테이블은 요약 분석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얘는 삽입 메뉴에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각 필드에 다양한 조건을 지정할 수 있고 일정한 그룹으로 집계도 가능하다는 거 있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가 바뀌면 이 모두 새로 고침 아이콘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도 최신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값 영역에 있는 필드의 계산 함수는 바꿀 수 있는데 이 표시된 데이터는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고요. 값 영역의 특정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원본 데이터가 모아져서 새로운 시트에 표시가 됩니다. 이 기능이 여러분 회사에서 잘 쓸 수 있는 거니까 요거 꼭 체크해 놓기 바랍니다. 자, 계산식을 입력할 때는요, 계산 필드에 필드 항목 및 집합 들어가서 계산 필드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에 있어야 만들 수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자, 목표값 찾기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얘도 가상 분석에 있으시고요. 결과값은 알고 있지만 그 결과값을 위해 필요한 입력값을 모를 경우 사용합니다. 이 주어진 결과값에 대해서 하나의 입력값만 변경할 수 있고요. 결과값은 입력값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작성되어야 됩니다. 자, 찾는 값 항목은요, 키보드를 통한 입력만 가능하고요. 특정 셀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나리오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도 가상 분석에 있고요. 자,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 가지의 결과값의 변화를 가상의 상황을 통해 예측,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분석해주는 도구입니다. 결과 셀은 반드시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어야 되고요. 최대 32개의 변경 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트에 입력된 값을 변경하면 원래 값은 되살릴 수 없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효성 검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유효성 검사는요, 이것부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데이터를 입력할 때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자, 얘도 설정 가시면은
여기에서 제한 대상과 제한 방법 그리고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한 방법에는 이게 는이 같고요. 크거나 같다 이런 게 있고 또 요거는 같지 않음입니다. 자, 오류 메시지가 있는데요. 조건에 맞지 않은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이 됐을 때 나오는 메시지로 중지, 경고, 정보의 아이콘도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IME 모드는요, 우리가 한글 영문 입력 상태를 설정하게 하고 모두 지우기는 유효성 검사 설정된 거 조건을 지울 때 쓰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 필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학과가 전기이면서 기말 점수가 95점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해 볼게요. 자, 성명부터 이렇게 범위 잡으시고요. 데이터 들어가서 깔때기 모양 필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화살표가 뜨잖아요. 하나씩 해보죠. 학과 한번 눌러보시고 텍스트 필터 같음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화살표 눌러서 전기 클릭하시면 되고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기말 점수 화살표 누르시고 숫자 필터 크거나 같음 눌러볼게요. 옆에다가 95라고 써주시면 조건은 완성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급 필터 한번 해볼게요. 문제 한번 똑같이 읽어볼게요. 학과가 전기이면서 기말 점수가 95 이상이고요. 조건은 C29에 입력할 거고 결과는 C32에다 입력하래요. 저희 C29에다 클릭해 볼게요. 여기다 써보죠, 여러분. 자, 먼저 제목을 쓰셔야 돼요. 학과 밑에다가 전기 그 다음에 옆에다 클릭하시고 기말 점수는 크거나 같다 95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준비 작업이 다 끝난 거고요. 이 결과를 C32에다 표현해 볼게요. 고급 필터 하실 때는 밖에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고급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장소의 복사 눌러주시고요. 자, 목록 범위 요거 지우신 다음에 요거 성명부터 이렇게 다 잡아보시죠. 자, 그리고 조건 범위 클릭해 주시고요. 조건 범위는 학과부터 95까지 복사 위치 클릭하시고요. C32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텍스트 나누기 해볼게요. 자, B5부터 B10의 자료를 텍스트 나누기를 이용해서 할 건데 여기 줄 거볼까요, 여러분? 너비가 일정함 그리부터 1, 4, 7, 10으로 구분선의 위치를 잡아볼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쉬워요. 자, B5부터 B10 다 잡으시고 데이터 눌러보시면 텍스트 나누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보시죠.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죠? 너비가 일정함 클릭해 주시고 다음 자, 그 다음에 여기 눈금선 보이시죠? 여기가 10이고 여기 중간이 5예요. 자, 1 한번 클릭해 볼게요. 1에다 대고 클릭해요, 여러분. 그리고 4, 그리고 7, 그리고 10.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 구분선을 잘못 클릭했을 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구분선이 없어져요. 아시겠죠? 다음 눌러보시고 별말 없으니까 마침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죠? 확인 누르시면 칸에 맞게 탁탁탁 이렇게 자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저희 정렬과 부분합 한번 해볼게요. 학과를 오름차순 정렬하래요. 범위를 다 잡으시고 데이터에 정렬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화상자에서 학과 화살표 눌러보시고요. 학과로 골라주시고 오름차순 돼 있죠?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학과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렬이 되고 다시 데이터 눌러보셔서 여기 부분합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뜨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정렬 뭐로 했죠? 학과 이렇게 그룹화 항목을 학과로 골라주시고 자, 성명의 개수잖아요. 함수는 개수 기존에 체크됐던 거 없애주시고 성명에 체크하시고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새로운 값으로 대체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부분합 눌러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뜨죠. 자, 두 번째 부분합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체 없애주셔야 되고요. 중간 기말의 평균을 구하시오. 자, 기존에 체크됐던 거 체크 없애주시고요. 중간과 기말 체크해 주시고 요 함수는 평균입니다. 자, 학과별로 중간 기말의 평균이고요. 두 번째 할 때는 요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를 없애야 전에 했던 거랑 같이 나오게 됩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분합해 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데이터 통합해 볼게요. 여러분들 회사 같은 데 가셔서 일하실 때 보면 비슷한 자료들을 한 군데 모으는 통합 기능을 참 유용하게 쓰는데요. 자, 우리 데이터 통합은요, 이렇게 제목 포함해서 범위를 다 잡아줍니다. 학과부터 다 잡고 우리 학과별 중간 기말의 합계를 구해 볼게요. 자, 데이터 메뉴 눌러보시고요. 통합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자, 우리 학과부터 잡았잖아요. 학과부터 이렇게 잡아주시고 추가 눌러주셔야 돼요. 또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또 보이죠? 학과부터 이렇게 잡으시고 추가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첫 행과 왼쪽 열 체크하시고 합계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첫 행 왼쪽 열이 뭐냐면 첫 행의 제목은 제목들끼리 똑같이, 왼쪽 열 제목도 제목끼리 똑같이 합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피벗 테이블 구할 건데, 원래는 피벗 테이블의 위치가 지정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예제해 드리는 건, 아, 이런 게 피벗 테이블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저 따라서 드래그 앤 드롭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 학교별 학과의 중간 기말 점수의 합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범위를 이렇게 다 잡아주시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는데 기존 워크시트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다 클릭해 볼까요? J8에다 클릭해 볼게요. J8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레이아웃이 뜨는데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드래그 앤 드롭 해볼게요. 학교별 그랬죠? 학교명을 필터에다 갖다 대보시고요. 그 다음에 학과를 행에다 갖다 대볼게요. 그리고 중간과 기말을 시그마 값으로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화면에 중간과 기말의 합계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면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디자인 메뉴 들어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눌러보시고 개요 형식으로 표시 요거 눌러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걸 누르면 여기 제목이 바뀌어요. 제목이 표시가 됩니다. 개요 형식으로 표시 어때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두실 게 있는데 요 안에 피벗 테이블에 되게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윗사람이 이렇게 불렀어요. 어이 김과장 전작과의 기말 점수만 한번 추려서 뽑아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전자는 여기 있고요. 기말은 여기 있죠. 그럼 전자에 대한 기말에 대한 자료는 요거잖아요. 여기에다 마우스 클릭하고요. 자, 저는 이 기능이 되게 획기적이고 정말 놀라운 기능입니다. 자, 여기 140에다 더블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별도의 시트에 내가 원하는 자료만 이렇게 추려져서 표현되게 됩니다. 자, 이제 목표값 찾기 한번 해볼게요. 중간 점수의 평균이 85점이 되려면 김길동의 점수가 몇 점이 돼야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중간 점수 평균은 이거잖아요. 지금 현재 81점인데 얘가 85점이 되려면 김길동의 중간 점수는 몇 점이 돼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 81점에다 클릭하시고 데이터 눌러보시죠. 자, 그럼 여기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수식셀은 그대로 냅두고요. 찾는 값에다 우리 85라고 쓰시는 거예요. 값을 바꿀 셀에 누구 거, 김길동의 중간 점수 클릭하면 됩니다. 자, 확인 눌러보면 얘가 85점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점수가 보여지게 됩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자, 이제 데이터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출 원금에 대한 연이율과 상환기간에 따른 월납부액을 계산하였다. 데이터표를 이용해 각 상환기간과 연이율에 따른 월 납부액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구하는 건 월 납부액이죠? 요 모서리에다 클릭해 볼게요. 는 하시고 월 납부액 계산된 요 숫자를 클릭해서 엔터 한번 해보시고요. 얘부터 이렇게 다 잡아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 눌러보시고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죠, 여러분. 자,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행 입력 셀에 클릭하시고 이 가로 방향의 제목이 뭡니까? 상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얘 30개월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자,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30개월 클릭 두 번째 칸에 클릭해 보시고요. 자, 요 세로 방향의 제목 얘는 연이율이죠. 그래서 연이율을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확인 눌러보시면 상환 기간과 연이율에 따른 월 납부액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로 살펴볼 건 인쇄 항목입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는 컨트롤 P고요. 또 다른 키는 컨트롤 F입니다. 종료할 때는 ESC 누릅니다. 자, 요거 체크해 볼게요.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인쇄를 누르게 되면 차트만 종이에 인쇄되게 됩니다. 자, 워크시트에 포함된 도형을 제외하고 인쇄하고 싶다 그러면 속성 탭에 가셔서 개체 인쇄 옵션을 선택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페이지 설정 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페이지 설정 탭에 가셔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조그만 화살표 누르면 이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에서는 용지 방향과 확대 축소 배열을 할 수 있고요. 용지 크기 그리고 시작 페이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자동 맞춤 체크해 볼게요. 너비랑 높이를 둘 다 1로 주게 되면 한 페이지에 모아서 인쇄가 가능합니다. 여백에서는 저희가 가로 세로 정가운데 출력되도록 할 수 있고 머리글 바닥글에서 할 수 있는 도구 상자에 대해 저랑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샵은 현재 페이지 번호고요. 이 샵이 여러 개 있는 거는 전체 페이지입니다. 달력처럼 생긴 건 날짜에 대해서, 시계처럼 생긴 건 시간이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그림 나오게 하는 거고요. 이 X가 들어간 아이콘은 통합 문서 파일 이름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워크시트 이름 나오게 하고, 요 가라고 쓴 거 있죠? 글자에 대한 텍스트 서식을 여기를 통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시트입니다. 인쇄 영역 설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숨겨진 행과 열이 있다면 인쇄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자, 인쇄 제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1행부터 4행까지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 반복할 행에 $1 $4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고요. A열부터 B열까지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겠다 그러면 $A, $B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눈금선 인쇄 여부도 정할 수 있고 메모 인쇄도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인쇄를 눌렀다 하면 셀 눈금선과 그림은 인쇄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나누어 미리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인쇄 영역과 페이지 구성을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하면 이 나누기 위치와 구분선의 위치가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데 수동으로 삽입하면 실선이고요. 자동으로 삽입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파선으로 보이시게 될 겁니다. 파선이 뭐냐면 이렇게 끊어진 선을 파선이라고 해요. 네, 보면 아세요. 자, 창 나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 있는 여러 데이터를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창 나누기는요, 인쇄에 적용되지 않고 셀 포인터의 왼쪽과 위쪽으로 표시가 됩니다. 요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취소할 때는요, 나누기를 다시 누르시거나 구분선을 더블 클릭하시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틀 고정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데이터 양이 많은 경우 특정 범위의 행 또는 열을 고정할 때 쓰고요. 셀 포인터와 상관없이 항상 화면에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틀 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 고정도요, 이거는 인쇄 시 적용이 안 되고요. 왼쪽과 위쪽으로 고정선이 표시가 됩니다. 화면 제어입니다. 우리는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는데 10%에서 400%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바둑판, 가로, 세로, 계단식 요 옵션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여섯 번째 차트에 대해서 저 독고리랑 한번 또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의 특징입니다. 바로가기 키. 자, Alt F2를 누르시면 현재 시트에 차트가 생성이 되고요. F12를 누르면 전체가 차트인 차트 시트로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반드시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원본이 바뀌게 되면 자동으로 차트의 모양도 바뀌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2차원과 3차원으로 구분하고요. 차트만 별도로 표시하는 차트 시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이 뭐냐면 데이터의 경향이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분석의 추세선이라고 있는데 3차원과 원형, 방사형, 도넛형, 표면형에는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2개 이상의 추세선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오차 막대입니다. 분산형, 거품형 차트에 쓸 수 있는데 데이터 계열의 오차량을 그림으로 표시한 거예요. 3차원은 오차 막대를 표시할 수
수 없습니다. 이 오차 막대를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로 그림이 표시가 됩니다. 자, 차트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차트는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입니다. 자, 세로 막대형은 각 항목의 값을 막대 길이로 분석하는데 가로막대형도 마찬가지죠. 세로가 X축은 수평, Y값은 수직이고요. 가로일 때는 X축이 수직, Y값은 수평이 됩니다. 꺾은 선은 일정 기간 동안 변화 추세를 확인하고 변화율에 중점을 둡니다. 원형은 전체에 대해서 각 항목의 비율을 표시하고요. 이때는 축이 없습니다. 콤보는 2개 이상의 차트를 결합해서 표시하는 거고요. 이때 보조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식형 고가, 저가, 종가 나오게 하는 거고요. 트리맵, 계층 구조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데이터에 빈셀이 있을 경우 적합한 차트입니다. 히스토그램, 분포 내의 빈도를 나타내고요. 분산형, 자, 2개의 숫자 그룹을 표시하는데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이나 묶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영역형, 시간에 따른 각값의 변화량인데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도넛형 보겠습니다.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원형과는 달리 여러 개의 계열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방사형입니다. 집합적인 값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폭포 나오면 누계, 누적합계고요. 썬버스트, 자, 계층 구조인데 하나의 고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상자 수형 그림 데이터 분포를 4분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하면요. 트리맵, 썬버스트, 상자 수형 폭포 차트는 하위 차트 종류가 없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자, 차트 편집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의 편집은 레이아웃에서 할 수 있어요. 차트 요소 추가 이걸로 가능합니다. 자, 차트 종류는 차트 종류 변경에서 하고요. 원본 데이터 변경은 데이터 선택에서 합니다. 위치는 차트 이동에서 하는 거고요. 크기 조절은 Alt 키를 눌러서 하면 셀에 맞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중심에 맞게 조절이 됩니다. 간격 너비랑 계열 겹치기 항목이 있는데요. 간격 너비는 0에서 500%까지, 계열 겹치기는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수치를 알고 계십시오. 자, 차트 제목부터 눈금선까지 다 차트 레이아웃의 차트 제목, 범례는 범례, 축 제목은 축 제목, 데이터 레이블도 레이블 가셔야 되고요. 데이터표도 데이터표 눌러서 해줍니다. 눈금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데이터 계열 순서 바꾸는 거 볼게요. 데이터 선택 메뉴 들어가서 범례 항목 계열을 선택한 후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요 그림을 보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7번째 매크로 한번 저 돋구리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반복적인 작업들을 순서대로 기록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해당 키나 도구를 이용해서 호출하면 기록해둔 처리 과정이 실행되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VBA 문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비주얼 베이직 모듈에 기록된 내용은 추가, 삭제,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매크로 기록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름 지정할 때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고요. 두 번째 더 문자 숫자 그리고 밑줄 언더바 등의 문자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특수 문자는 사용 못하니까 그리고 공백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기 키는 영문자만 가능하고 입력하지 않아도 매크로는 기록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컨트롤인데요. 대문자를 지정했다 그러면 Shift가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자, 매크로 저장 위치입니다. 개인용 매크로는요, 요 personal.xls에 들어가요. 여기는 언제든지 우리가 매크로를 실행할 때 기록하는 곳입니다. 새 통합 문서는 새로운 문서에 매크로를 만들어 사용할 때고요. 현재 통합 문서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문서에만 적용할 때 사용합니다. 자, 매크로 대화 상자 한번 볼게요.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은 한 줄씩 실행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디버깅 하려고 그럽니다. 에러 찾을 때 쓰는 거고요. 편집과 옵션의 차이점을 여러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헷갈려요, 여러분. 편집은 매크로 이름과 명령을 수정할 때고요. 옵션은 바로가기 키랑 설명을 수정할 때입니다. 자, 매크로 실행 방법입니다. 개발 도구에 매크로 들어가서 또는 Alt하고 F8 누르시면 돼요.
자, 매크로 기록할 때 지정한 바로가기 키를 눌러서 실행은 가능하고요. 개체에 대해서 매크로를 연결해서, 실행 버튼에 대해서 매크로를 연결하고, 단추에 대해서 매크로를 연결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매크로 이름 앞에 오토 오픈을 넣으면 파일 열 때 지정한 작업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 체크해 볼게요. 우리 바로가기 메뉴에는 마우스 우측 눌러서 나오는 바로가기 메뉴에는 매크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F5는 매크로 실행하는 거고요. F8이 한 단계씩 실행하는 거고, Shift F8은 프로시저 단위로, Ctrl F8은 모듈 창에 커서가 있는 위치까지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저 돗골이랑 매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매크로는 내가 작업 과정을 기록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 기말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매크로를 작성해 볼 거고요. 이름은 평균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H5부터 I6에다 만들 거고, 이에 대한 매크로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크로 만들 땐 밖에 클릭하시는 거예요. 자, 밖에 아무데나. 그리고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여기다 써볼게요. 여러분 평균이라고 써보시죠.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다 기록되니까 하나하나 세심하게 문제에 대한 것만 풀어주셔야 됩니다. 평균에다 클릭하시고요. 는 하시고, 자, 영어로 써볼까요? average, AV, average에서 탭 누르시고요. 중간 점수만 다 잡고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81점 클릭하고 옆으로 채우기 핸들하면 네, 매크로에 대한 기록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내가 할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밖에 클릭해 주시고요. 개발 도구 눌러서 기록 중지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제 도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는 개발 도구 누르셔서요. 여기 삽입의 요 첫 번째, 얘가 바로 양식 컨트롤의 단추 개체입니다. 얘 한번 눌러 보시고요. 왼손으로 Alt키 누르시고 H5부터 I6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돼요. 마우스 띄고 Alt 띄고, 그럼 조금 전에 만들었던 평균 매크로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자, 저 상태에서 그냥 쓰셔야 돼요, 여러분. 한글로 평균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볼게요. 요 두 개 범위 잡고 지워볼게요. 자, 그리고 밖에 클릭했다가 얘 눌러보겠습니다. 평균 어때요? 되시죠? 자, 여기까지 매크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8번째 프로그래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VBA 프로그래밍이에요. 모듈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폼 모듈과 보고서 모듈이 있고요. 프로시저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어의 집합으로 서브부터 엔드 서브까지, 요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우리가 매크로 만들 때 요 문을 쓰고 있습니다. 펑션과 엔드 펑션, 우리 엑셀 할 때 사용자 정의 함수로 쓰이는 거고요. 코드를 실행하고 결과값을 반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개체 보이시죠? 작업한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는 대상이고, 속성은 개체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메서드는 개체가 실행할 수 있는 동작 또는 행동을 말하고, 이벤트는 프로그램 사용 중에 일어나는 사건, 예를 들어서 onClick은 클릭했을 때를 말하고, onDBL 클릭은 더블 클릭했을 때 액션들을 여기에다 넣어주게 됩니다. 자, 우리 개체의 데이터가 숫자나 날짜일 때 txt 총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txt 총점 .value 또는 발하고 txt 총점 이런 식으로 숫자임을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연산에 참여할 때는 상관은 없지만 계산에 참여할 때는 이렇게 개체에 .value나 발로 묶어 주셔야 됩니다. 서식 지우는 메서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클리어 포맷입니다. 자, 이제 VBA 개체와 메서드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변수는 변하는 값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dim. 자, 프로시저 처음에 선언하면 프로시저 안에서, 모듈 처음에 선언하면 모듈 내에서 사용합니다. static은 프로시저 처음에 선언하고요. 종료되어도 값을 유지할 수 있고, private은 모듈 처음에 선언합니다. 모든 프로시저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public, 모듈 처음에 선언하고요. 모든 모듈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변수 규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호나 공백 사용은 불가능하고요. 255자 쓸 수 있습니다. 문자 숫자 밑줄 포함이고요. 예하고는 지정할 수가 없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if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if 다음에 조건문이 들어가고요. then이라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럼 실행 1을 실행하고요. else 아니라면 실행 2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프로그램 시작이 있으면 이렇게 끝이 있어야 됩니다. if의 끝은 end if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for next 해보겠습니다. 이건 반복문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홀수합을 구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for는요, 처음에 시작, 초기 값을 명시해야 됩니다. k는 1, 2, 10, 10까지 스텝 2, 2씩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sum은 sum 플러스 k, sum에 k 값을 계속 더할 겁니다. 언제까지? 12 될 때까지입니다. 자, next, for의 끝은 next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1이겠죠. 1 들어가고요. 2 증가하니까 3 들어가고 5 들어가고 7 들어가고 9 들어가겠죠. 9 다음에 9가 왜 끝이냐면 9 다음에 2를 더하면 11인데 10보다 큰 값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9까지만 더해지게 됩니다. 답은 25가 나옵니다. 자, 두 문장 한번 해볼게요. do는 실행문이 나오고요. loop while 조건이 나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반복 실행하는데 두 문이 먼저 오고 조건을 나중에 물어봐서 이 문장은 무조건 조건에 맞지 않아도 한 번은 실행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do 실행 loop until 조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동안 반복 실행합니다. 얘도요, 실행이 먼저 왔고 조건이 뒤에 있어서 무조건 조건에 맞지 않아도 한 번은 실행하게 됩니다. do until 조건 루프. 자, 얘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동안 반복 실행. 요 문장과 같은데 얘는 조건이 먼저 앞으로 왔죠? 루프보다. 그래서 한 번도 실행 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do until n이 3보다 크거나 같다면, 자, 이 문장은 뭐예요?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실행하시옵니다. 만약 이 조건이 맞으면 밑에 문장은 실행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저랑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n은 1이 되겠죠? 그래서 1은 3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니까 sum에 더해지게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n은 n 플러스 1이니까 n은 뭐로 변해요? 2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2는 또 비교해 볼까요? 2는 3보다 크거나 같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을 또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가 되고, 또 n은 n 플러스 1 하면 뭐가 돼요? 3이 되죠. 3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오케이잖아요. 그럼 이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2만 해서 결과는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저랑 같이 사용자 정의 함수,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어요. 여러분 G6셀에 합계를 구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어 볼 건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시를 주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 줄만 쓰시고 엔터 누르면 이 줄이 자동으로 뜹니다. 다른 건 대소문자 상관없는데 여기 써 있는 것만 대소문자 꼭 구분해 주세요. FN 합계 여기 소문자니까 이렇게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요거 저희는 지금 연습이니까, 자, 요거 긁어서 컨트롤 C 한 줄만. 자, 들어가 보죠.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자, 그러면 삽입에 모듈. 여러분 이렇게 창이 뜨죠.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 엔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엔드 펑션이 자동으로 떠요, 여러분. 자, 문제가 뭐냐면 합계 구하라는 거죠. 자, 저희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에다 요거 FN 합계만 제목만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여기에다 컨트롤 V. FN 합계는, 자, 우리 합계는 뭐 더하기 뭐 하셔야 돼요? 중간 더하기 기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엔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용자 정의 함수할 때 제일 중요한 원리는요, A는 B 이런 원리예요. B 값을 A에 넣어봐라 이런 소리예요. 명령어예요. B를 A에 넣어주시오. 자, 그래서 중간과 기말을 더해서 FN 합계에 넣어주시오 이겁니다. 자, 우리 다 됐으니까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 합계에다 클릭하시고 FX 눌러볼까요? 자, 대화상자 뜨면 화살표 눌러서 맨 아래에 있는 사용자 정의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FN 합계 보이시죠? 확인 눌러보시고요. 신기하죠? 자, 여러분들이 함수 만든 거예요. 자, 중간에다 첫 번째 중간 찍고 기말에다 기말 찍어주시면 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50과 100에 대한 합계 150이 보여지게 될 거고요. 채우기 핸들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사용자 정의 함수 해봤습니다. 자, 이제 코말 이 과목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우리 워크북 속성의 메서드랑 이벤트를 저랑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카운트는 문서의 개수입니다. 네임은 문서의 이름이고요. 윈도우즈 모든 창이고요. 워크시트 모든 워크시트입니다. 애드는 문서를 생성, 클로즈는 문서를 닫을 때입니다. 뉴 윈도우 새 창이 열릴 때고요. 오픈 문서가 열릴 때입니다. 액티베이트 활성화될 때고 디액티베이트 비활성화될 때입니다. 시트 액티베이트 시트가 활성화될 때 뉴 시트 새 시트를 만들 때입니다. 자, 워크시트 속성과 메서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스, 모든 셀, 칼럼즈, 모든 열입니다. 레인지, 셀 범위고요. 로우스, 모든 행, 엔타이어 칼럼, 모든 열이고요. 엔타이어 로우, 모든 행입니다. 비저블, 표시 여부고요. 액티베이트, 활성화입니다. 애드, 삽입이고요. 카피, 복사입니다. 셀렉트, 워크시트, 선택이에요. 자, 레인지 해보겠습니다. 액티브 셀, 현재 셀, 어드레스, 셀 주소입니다. 레인지, 범위고요. 밸류, 지정된 셀입니다. 자, 셀스, 모든 셀이고요. 카운트, 셀의 개수입니다. 커런트 레지온, 인접한 영역의 범위를 뜻하고요. 엔드, 마지막 셀이고요. 넥스트, 다음 시트 또는 다음 셀을 뜻합니다. 옵셋, 떨어진 범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컴퓨터 능력 1급 두 번째 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초이신 분들은 좀 기초가 잡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 반복해서 들으시고 열심히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과목인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 일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